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오늘은 25일에 있었던 애플의 이벤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로드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현지 시각으로 3월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It's Showtime이란 슬로건의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애플은 매 이벤트마다 새로운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공개해 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들뜬 마음으로 저 역시 키노트를 함께 했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애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본격적인 콘텐츠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닌 서비스, 순도 높은 애플표 오리지널 컨텐츠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매거진, 카드, 게임, 그리고 TV입니다. 보고 싶은 뉴스나 언론사를 직접 고르거나 사용자 패턴 분석 후 뉴스 기사를 추천하는 등 기존 애플 뉴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울타리를 매거진 영역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와이어드 등 네노라는 300여 개의 매거진들이 추가됐습니다. 처음 태블릿이 시장에 등장하고 많은 매거진이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었죠. 애플이 과연 여기에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볼 일이겠습니다. 애플 뉴스 플러스는 월 9.99달러의 구독형 유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애플페이입니다. 애플페이, 애증의 애플페이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이유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말까지 40여 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페이의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합니다. 애플카드죠. 우리가 아는 그 신용카드예요.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으로 이를 완성했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신용카드 사업을 해보지 않은 금융사라서 가능했다고 하죠. 애플카드는 쉬운 신청, 낮은 수수료, 저렴한 이율, 여기에 확실한 리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듯 카드는 아이폰에서 신청부터 운영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없고요. 해외 수수료도 없습니다. 사용 한도 등은 스스로 조절하고 이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 후 관련 정보는 이 CPU의 보안 영역에 저장되고요. 결제 시에는 일회용 카드 마냥 매번 새로운 정보들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번호가 유출되더라도 보안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애플페이나 애플카드를 쓸 수 없는 가맹점을 위해선 물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은 카드 번호 없고요. 서명 없습니다. 사용기간 마찬가지로 없고요. 어떤 개인정보도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죠. 카드 사용에 관한 일말의 정보들은 모두 아이폰에서 처리되지만 애플은 어떠한 정보도 들여다보지 않겠다 못 박았습니다. 거기다 마케팅 홍보를 위해 제3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넘기지 않겠다라는 점도 강조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같은 개인정보나 보안은 애플카드를 성공으로 이끌 필수 조건일 테니까요. 참고로 아이폰으로 애플카드를 사용 시 2%의 리워드를 애플 스토어 및 애플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 3%의 리워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 미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나 여전히 한국은 미지수죠. 애플은 새로운 게임 플랫폼도 선보였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구독형 게임 서비스로 지금까지 돈을 내고 게임을 구매하거나 혹은 인앱단에서 결제를 해야 했던 게임들 혹은 무료지만 도배된 광고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게임 플레이를 못했던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애플은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탈피해서 이 프리미엄급 게임들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한 셈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화방에 가서 일정 비용을 주고 보고 싶은 만화를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애플은 이를 위해서 100여 개 이상의 타이틀과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그리고 애플 TV까지 이 대부분의 애플 디바이스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150여 개국에서 서비스될 예정이고요. 그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나 요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죠. 네, 애플 TV 앱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면 누구나 먼저 넷플릭스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처럼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최근 디즈니의 행보와 맞물려서 애플 TV의 대대적인 변화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죠. 사실 애플 TV라고 하면 셋톱박스 기기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최근에는 애플 TV 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가면서 그 개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보여준 애플 TV를 통해서 애플이
가고자 하는 컨텐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 전만 해도 넷플릭스처럼 월 구독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인터페이스만큼은 넷플릭스와 굉장히 유사해 보였어요. 인기 있는 컨텐츠나 사용자를 위해 추천되는 컨텐츠 항목만 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서비스 제공 형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애플 TV에서는 OTT 서비스들이 운영하는 독자 컨텐츠를 찾기 쉽게 탭으로 분류를 해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손쉽게 컨텐츠나 채널을 찾아서 구독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넷플릭스와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넷플릭스는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와 각 채널에서 제공되는 대표 컨텐츠들만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애플 TV 앱은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구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케이블 TV를 신청하는 것처럼요. 즉 넷플릭스는 이 채널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모이는 플랫폼이라면 애플 TV는 컨텐츠 플랫폼들이 모이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TV 그거 애플 제품들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그렇다면 메리트는 크게 떨어지죠. 애플도 이를 간과하진 않았는지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의 스마트 TV에도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0여 개 국가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를 100여 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한국을 콕 집어서 지칭하진 않았지만 애플 TV만큼은 그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플 TV와 함께 대미를 장식한 건 애플 TV 플러스였습니다. 팀 쿡 CEO는 뛰어난 스토리는 세상을 바꾸고 감동을 준다는 말과 함께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컨텐츠를 제작하고 컨텐츠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내어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비롯해 제니퍼 애니스턴, 오프라 윈프리 등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고요. 각자의 심정과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팀 쿡이 울더라고요. 어쩌면 애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무대에 다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올 하반기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를 보는 동안 새로운 하드웨어가 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애플이 깜짝 발표를 감행했는지도 알만한 대목이었고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겠지만 이런 경쟁의 선순환을 통해서 컨텐츠의 품질이 높아진다면야 사용자들은 언제나 환영일 겁니다. 물론 요거는 한국에서도 빨리 서비스들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더로그 열이었습니다. 빠이. On a foundation of expert human curation and industry-leading personalization. So finding what you're looking for in that incredible collection of content is as